최근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까지는 무료로 치료해줬는데 앞으로는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올여름 도심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벌레와 매미나방 등이 벌레들이 때로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 발전소는 앞으로 16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충청권 정수장 28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실지렁이가 발견된 의심 신고 건은 급수관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충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격리시설에서 이탈해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경우까지 있어 확산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까지는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해줬는데 앞으로 공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9명. 이 중 13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당진에선 지난 5일 외국인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취업을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이들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전통시장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서산에선 지난 12일 필리핀에서 들어온 내국인이 자택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27일에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외 유입 확진자의 발생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당초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더라도 추후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카자흐스탄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6개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입국 시에만 진단검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 27일부터는 격리 후 13일째 검사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현재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본인이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외국인에겐 우선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확진자의 연령이 굉장히 젊은 층이 실은 많고 또 증상도 위중증보다는 경증이 많다 보니까 격리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격리 목적의 격리 입원을 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9명.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31명, 외국인은 20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도심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벌레와 매미나방, 노래기 등의 벌레들이 도심에 때로 출몰한 건데요.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벌레 개체수가 늘고 있어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다희의 기자입니다. 정자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가득합니다. 흙바닥에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대벌레 때입니다.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 보면요. 옷에도 달라붙고 또. 벽면에 노란 알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이 도심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에 낳은 알집인데 한눈에 봐도 혐오감을 줍니다. 지난달 매미나방이 발생한 면적은 6,18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냄새가 고약해 벌레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도 경기도와 충청도, 부산 등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때 아닌 도심을 뒤덮은 벌레들,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뿐 아니라 상권에도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빵집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도 막 놀래고 그런 영업하는 데 좀 지장이 있죠. 벌레들이 전국 곳곳에 도심을 뒤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온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 기온으로 유충의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벌레가 살기 좋은 습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장마 기간에도 비가 집중호우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간간히 내려요. 간간히.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습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습도를 장기간 유지해 주니까. 또 지나친 방제 작업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전략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알집을 제거한다, 뭐 성충을 포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만족스러운 방제 결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방제 전략이나 이런 방법도 해충의 어떤 습성이나 생태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방제 전략을. 대벌레와 노래기 떼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매미나방의 경우 몸에 닿으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유충의 부화 속도가 빨라져 작년보다 벌레는 2.6배 늘어나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충청 지역 정수장 28곳을 조사한 결과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강환경청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남과 대전, 세종 등 충청 지역 정수장 28곳을 조사했더니 배수지와 수돗물 사용처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충청권에는 모두 64건의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나방파리와 실지렁이 등 소형 생물 유충이 발견된 것이 42건으로 배수관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일부 정수장을 대상으로 방충망 설치와 덮개 추가 등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저수조 청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영업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금강유역 환경청이 사업자인 서산 EST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연이어 사측의 항소가 이뤄졌고 일각에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금강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에 서산 EST 측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강청은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앞서 이뤄진 3회장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취소 등 행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날 기준 사측의 항소 의견을 담은 준비 서면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금강청은 내용이 파악되면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해당 소송은 금강청이 사측의 사업 내용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취소하면서 비롯됐습니다. 2014년 서산 EST는 도로부터 단지 내 폐기물 처리만을 조건부로 산단 지정, 실시계획 변경 등 승인을 받았고 서산시와도 동일한 조건을 포함해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사측은 금강청 적정 통보 승인 과정에서 영업구역을 산단 인근까지 넓혀 제출했고 이후 금강청은 사업계획이 도등과 다르자 행정 불일치를 사유로 적정 통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측은 금강청 처분을 취소하라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감사원 역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을 바탕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도는 영업구역 관련 조건을 삭제하고 서산시는 유지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도의 조건 삭제와 관계없이 2014년 당시 시점을 바탕으로 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폐촉법뿐만 아니라 입주 계약, 관리 기본 계획 등까지 살핀 결과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금강청 관계자는 사측이 입주 계약 등 당시 시점으로 조건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문제라며 당연히 항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이슈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충남 지역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농산물과 친환경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혔던 지역 농산물 판매가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산시는 세 차례에 걸쳐 드라이브스루 특판전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방식인데요.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과 축제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종 마늘, 감자 등을 판매해 총 8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개학 연기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남은 예산을 활용하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지역 농산물이 순차적으로 전달됐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키워드, 코로나와 마스크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최근 집단 감염 사례는 없지만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마스크 기부도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와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나서 마스크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아산시에 하루 3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을 유치해 도내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지역 이슈였습니다. 충남도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착한 소비, 착한 판매 실천 캠페인에 나섭니다. 충남도와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는 28일 아산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이들은 단골 식당 선결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착한 런치타임, 농특산물 직거래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데요. 이날 위촉된 시민추진단은 센터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주민 여론 수렴과 관련 단체 간 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가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보건 이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환경 호르몬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해 예방과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원은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남성 중창단 아르티스의 공연이 오는 31일 무대에 오릅니다. 주제는 교과서에서 흐르는 노래인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 녹화 방송되는데요. 이번 공연에는 아르티스 중창단을 비롯해 소프라노 이세롬, 예산여중 합창단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세계 최초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2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전소 규모는 2만 제곱미터, 설비 용량은 50메가와트로 이곳에서는 연간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부생수소 연료전지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연료로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효율 발전 시스템입니다.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내장 필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전 효율은 50%로 33%인 석탄 화력보다 높으며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번 발전소 준공으로 신재생 친환경 발전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